글로벌 경제 분석 시간입니다. 민중산업경제연구소 최영찬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ITC 국제무역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산 스타키에 대해서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죠? 세이프카드를 발동할 건가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내년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수입 제한과 관련해서 세탁기 부분에 대해서는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키면서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좀 공고해졌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2,5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트럼프 노믹스를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프라와 관련된 그 구체적인 법안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월풀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 ITC에 세이프 가드에 청원하면서 한국 세탁기가 미국 제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월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드럼 세탁기와 관련해서는 월풀보다 우리나라 세탁기가 신뢰도가 더 높고요. 또 잔고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30% 비싸지만 현재 그 미국 안에 이런 보호 무역주의 정책이 팽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반도체 특허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부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물량이라든지 가격 경쟁, 설비 투자를 두고서 상대가 무너질 때까지 출혈 경쟁하는 치킨 게임이 자주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업용 반도체 수요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가격 경쟁이나 점유율을 늘리는 이런 그 정책을 쓰는 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 가격 경쟁을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신 소송과 같은 견제 방식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쥐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관세법 337조를 보면은 미국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를 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미국 기업들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계속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기업들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IT 기업들 그리고 재래 그 제품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압력이 가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그 통상 압박은 미국의 통상 압박은 제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ITC를 통해서 무혐의라는 판정 부분도 계속적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한국 사람의 손보기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올해 10월까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건수는 무려 31건인데요. 아무래도 중국에 비해서는 2배나 좀 많은 그 수치입니다. 최대 수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작년에 미국의 수출 금액이 고작 2,400만 달러 정도에 달했던 음료수병을 만드는 원료인 그 페트까지도 반덤핑 조사를 했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탄소 합금강 선제에 대해서 예비 그 반덤핑 관세를 10%대에서 40%까지 높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긴 그 소송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ITC에 제소하면은 45일 이내 그 판정 기일을 잡고요. 그리고 결정은 또 30일 이내 공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특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에 그 착수를 해서 상대방에게 유례 협상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그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모습이 강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동시다발적인 미국 기업의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내년에는 또 어떤 품목에서 미국의 세이프카드를 발동할지, 또한 한국 기업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죠. 네, 내년에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 쪽에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무역 규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 세이프 가드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반덤핑이라든지 그리고 상계 관세처럼 교육국이 잘못했을 경우에 미국이 그 나라 국가에 대해서 제재하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이프 가드가 발동이 좀 더 빨라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당하게 기술 개발이라든지 혁신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자국 산업의 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과거보다 많은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미국의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풀처럼 자기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세이프 가드 발동을 지금 요구하는 기업들이 무척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한국 기업들은 정교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실체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미 FTA 재협상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시작한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그 나프타 재협상 같은 경우에는 4차 협상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요. 5차 협상에서 그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원산지 규칙을 대폭 강화시켰고요. 5년마다 협상을 지속할지 여부를 재검토하는 그 선셋 일몰 조항을 넣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때문에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반발을 하면서 더 이상 그 협상 진도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3차 회의 때까지는 나프타가 근대화에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캐나다 그리고 미국 내 그 자동차 업계, 농업계도 트럼프에게 크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트럼프가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의 협상술이죠. 상대가 가장 아픈 곳을 찔러서 견제하고 상대가 혼란을 빠뜨리고 그리고 자신이 협상에서 우위권을 주려는 이런 그 협상 기술 차원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나프타 같은 경우에도 협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자동차 업계나 농업계에서 나프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모습인데 트럼프가 나프타를 탈퇴할 경우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까? 네, 트럼프가 나프타를 탈퇴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한 뒤에 6개월 뒤에는 자동적으로 이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멕시코와 미국이 그 무역 적자가 무려 644억 달러 정도에 달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는 축소가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한 완성차에 대해서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관세가 제로였지만 단숨에 25%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갔던 완성차라든지 부품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은 일자리 확보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정치적으로 현재 그 지지율이 40%로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나프타를 탈퇴했다 그래도 미국인 전체가 영향을 주는 세제 개혁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지지층의 이탈이 없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그 이탈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협상 전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나프타를 이탈했을 경우 미국보다 2배 피해를 입게 되고요. 폐수와 폭락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증시,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멕시코가 좀 수세 협상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내년에 재협상될 한미 FTA에서도 무리한 또 협상 요구를 또 할 것 같은 생각으로 들리는데요. 순조롭게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FTA 재협상을 위해서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좀 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 대해서 농산물 시장과 관련된 개방 압력을 좀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나프타처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자동차나 농업,
의약품에 대한 시장 개방, 그리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원산지 규정, 무역 규제 조치, 그리고 정부 조달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압력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율 조작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프타 협상을 보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국을 좀 설득하지 않으면은 한미 FTA도 협상에 상당히 난항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으로 노리는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한 수익 개방 압력이 예전보다도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쌀이라든지 마늘, 쇠고기, 닭고기와 관련된 농축산물 시장과 관련된 관세를 즉시 폐기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입 과일과 관련된 유전자 변형 작물과 관련해서도 규제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85%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에 집중이 됐었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관세를 다시 2.5%까지 높이려는 이런 움직임도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아마존과 같은 다국적 온라인 기업들이 한국 진출에 그동안에 걸림돌이 됐던 제약이라든지 주류 판매와 관련된 부분도 고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거래 시장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개정 협상을 피할 수 없다면 최상의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협상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최고의 시나리오는 11월 중간 선거가 있기 전 여름 정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상 쟁점이 워낙 다른 나프타보다도 좀 단순하고요. 또 우리의 대미 흑자 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협상 성과를 자신의 FTA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시범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좀 자극시켜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내년 여름까지 개정 협상을 좀 마무리 짓고요. 또한 시간에 쫓겨서 벼랑 끝 전술을 쓰지 않아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 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 감소를 최대한 막아주면서도 적자까지 줄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내 입장에서 볼 땐 안 좋은 협상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내년 중간 선거 이후에 협상이 마무리됐을 경우에 재협상을 해야 되고요. 또 레임덕 의회가 시작이 되면은 의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투표하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의회 비준이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집권을 하지 않고 민주당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해지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내각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비준안이 통과되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자동차라든지 철강, 가전, 석유 화학 제품과 관련된 미국의 보복 관세라든지 세이프 가드 적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름철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좋은 협상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분석 이중산업경제연구소의 주영찬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